안녕하세요.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었는데 명절 잘 보내셨나요? 거리두기 때문에 친지분들 찾아뵙기도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다가오죠. 저도 작년 이맘때쯤 이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사철을 맞아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집 상태죠.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 교통은 편리한지, 수돗물도 한번 틀어보시고, 변기물도 한번 내려보시고,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창문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고, 특히 지하방 같은 경우에는 꼭 장판 한번 떠들어 보세요. 장판에 밑에 물이 흥건한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구석진 자리에 곰팡이 핀 건 없는지, 어디가 누수가 되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집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집 상태가 패스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죠? 중개 사무실로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죠. 그 전에 먼저 확인하실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생긴 게 등기부등본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바뀐 지는 좀 됐고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급도 해주고 인터넷 등기소 가시면 인터넷으로 발급도 되고 가까운 구청이나 뭐 법원 등기소 같은 데 가셔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어요. 등본 발급받는 비용은 1,000원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서비스로드를 그냥 해드리죠.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이 부동산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공문서이기 때문에요.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을 하셔도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과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상계가 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거는 꼭 이런 임대차 계약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하신 사항이에요. 등기부등본은 제일 첫 페이지를 보시면 표제부라고 나와요. 표제부를 확인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때문이에요. 실제로 집주인이 월세나 전세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바로 보증금을 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대항력을 유지하시면서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임차권 등기를 꼭 해놓고 이사를 가셔야지만 나의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등기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등기할 곳에 등기부가 없어. 그러면 어디다가 과연 임차권 등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불법 증축된 부분, 옥탑 같은 경우들이 많이 해당되죠. 불법 증축된 부동산에 임차했을 때 문제가 많이 돼요. 분명히 401호 옥탑 이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는 썼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401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부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과연 내가 임차하려는 부분이 이 표제부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별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증축된 부분에 들어가시더라도 등기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핑곗거리 1위가 뭐예요? 네, 그렇죠. 해가 나가지 않는다. 위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건축물 대장까지도 발급을 받아 보셔서 과연 여기가 위반 건축물인지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갑구라고 나와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는 나랑 계약하려고 하는 임대인이 여기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신분증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예요.
실제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 확인하시고,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 하면 임대인 본인의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민법 265조에는 공유 부동산은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유 부동산의 관리 행위에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과반수라는 거예요. 반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유인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혼자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남편 회사 갔어요 이러면서, 당연히 부부 공유 부동산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체결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꼭 변호사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남편 몰래 부인 몰래 이렇게 재산 처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서 나쁘실 건 없어요.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전화통화하셔서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는데 동의하는 거 맞냐 녹음하시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신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탁 부동산인 경우들도 있어요. 신탁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자가 수탁자, 즉 신탁 회사 거예요. 건축주인 신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자로 나와 있는 수탁자, 신탁 회사하고 꼭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주랑 계약을 체결을 하신다면 수탁자한테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시고, 계약금이나 이런 거 넣을 때도 꼭 수탁자 계좌로 넣으세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81조에는 신탁 원부도 부동산 등기의 일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확인을 했다 하면은 등기부를 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도 확인을 하셔서 이 계약을 신탁자랑 체결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 보시고 웬만하면 수탁자랑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부동산의 경우도 있죠. 법인 부동산은 대표자랑 계약을 체결을 하시더라도 법인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첨부됐는지 확인하시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직원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법인의 직원이 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 같은 거 확인하시고 재직증명서도 확인하셔서 임대차 계약서 서류에 첨부를 하시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또 갑구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인데,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절대 이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면 안 되시고,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 당연히 안 되시죠.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도 있어요.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이지만 집주인이 이 가압류 등기 금방 말소될 거다, 압류 해제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내가 그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실 거라면은 계약사항에 말소 조건을 기재를 하시고 나중에 말소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까지도 기재를 하시고 계약을 하신 다음에 잔금일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잔금을 치르셔야 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되는 곳인데요. 을구에 대표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액하고 내 보증금하고 비교를 해서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보증금을 다 회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 근저당 채권 최고액하고 내 임대보증금을 합쳐도 이 부동산의 시세가 높다 하시면 계약 체결하셔도 조금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또 내 임대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보증금이다,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이다 하시면 그때는 계약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이나 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된 부동산이다 하면은 우리가 뭐를 추정할 수 있죠? 네, 임대인이 전 임차인한테 임대보증금을 안 내줬구나,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좀 염두를 해 두시고, 그리고 내 임대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서 그 등기가 말소되게끔 하는 것인지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고 잔금일에 그런 자금 흐름 같은 거 잘 살펴보시고 잔금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임대차는 절대 하시면 안 되시는 점도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